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와 그의 아버지 목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창립 이래 구출한 북한 난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김장 나눔으로 이웃 섬김을 실천한 아름다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감리교가 농도 한마당을 개최하고 농산물을 판매해 농촌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가 개교 4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목사의 사건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목사와 그의 아버지 목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단 내부적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장을 지낸 가해 목사 측의 아버지 김 목사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를 돕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 증언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아버지 김 목사가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해 피해자 측을 돕는 다른 목회자를 회유하는 모습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전화해가지고 이쯤에서 좀 끝내는 게 낫다. 한국 목사들이고 같은 목사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합동측 2대 위원장이에요. 이단 대책위원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단 대책위원장이 어느 정도 무소불위를 하는지. 아버지 김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같은 교단 목사들에게 데려가 망신을 주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는 말이 그 피해자 아이한테 야, 나이 때는 다 그러고 다녀 원래 남자들은.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야, 너 그래도 걔랑 할 때 기분 좋지 않았냐? 너 몇 번이나 했어? 기분이 어땠어? 이런 거를 아이한테. 가해자 측 아들 김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3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아들 김 목사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성폭력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고 너무 제쳤다고 심하고 나도 내가 이상하고 너무만 느껴서. 피해자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을 보고 녹취 파일 공개를 결심했다며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김 목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 목사 부자가 속한 예장합동총회는 이들의 소속 노회에 아들 김 목사를 면직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 김 목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8년 한 해 동안 226명의 북한 난민을 구출했고 창립 이래 22년간 구출한 북한 난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지만 중국에서 체포 위험에 시달리는 북한 난민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시민연합은 특히 인신매매와 감금, 착취,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동, 강제 송환 시 생명이 위태로운 탈북민을 우선으로 은신처를 제공하고 제3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여정을 지원합니다. 시민연합은 북한 난민 구출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민연합은 1996년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3명의 탈북민 중 1명이 송환 과정에서 북한 국경 경비대원에게 즉결 사살된 문제를 다루며 설립됐습니다. 노숙인과 미혼모 등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이
겨울을 앞두고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탈북민 출신 여성 의원들이 봉사자로 참가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날 담근 김치는 서울역 인근 기관과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빗줄기가 내립니다. 더 추워진 날씨 속에 한국기독교연합이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행사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내린 비로 장소를 옮겨 노숙인 바퍼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역 신생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기현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고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과 신생교회 김원일 담임 목사가 힘을 보탰습니다. 특별히 봉사자의 대부분이 탈북민들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런 봉사하는데 솔선 참가해가지고 열악한 이런 분들을 도와서 우리도 어렵게 살아왔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매년마다 지금 우리가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또 불러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한기현이 이날 마련한 김장김치는 600박스, 약 6톤 분량입니다. 김치 박스들은 서울역 노숙인 센터와 독거노인, 미혼모 지원시설, 청소년 가정보호시설 등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이 밖에 탈북민 가정 25곳에도 전달돼 이웃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앞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동석 대표회장은 나눔이 인색해지고 있는 이때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김장 나눔을 하려고 한다며 오늘 나눔 행사를 통해 봉사자들에겐 기쁨이, 받는 이들에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장 저희가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것만 아니라 또 의미로서는 우리가 인생도 겨울이 있고 또 신앙에도 겨울이 있는데 겨울 오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면서 한국교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현의 나눔 실천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18 농도 한마당을 개최해 농촌 선교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연합해 마련한 행사장엔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등이 마련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농촌교회가 기르고 만든 농산물 등을 홍보했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은 농촌의 어려운 소외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거나 전달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더불어 진행된 김장 담그기 행사는 농촌교회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6년째 농도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각 기독교 대학의 교목들이 참석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화여대 김숙자 총장은 기독교 대학의 미래를 위한 진솔하고 간절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독교 대학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연대감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엔 안승병 목사와 한인철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목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구성원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학 이념에 맞는 수강 과목 시간도 많이 확보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알게 된 한 동성애자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이슨 욜트 씨로 14살 때 동성애 포르노 영상을 처음 접해 중독된 뒤 13년이 지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계기로 동성애 유혹과 내적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동성애로 인한 어떤 부끄러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산림과 시가지를 휩쓸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산불은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8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림과 시가지를 태웠습니다. 여기에 최고 시속이 110km까지 이르는 고온 건조한 강풍이 동반해 최대 고비 상황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대피하거나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학생 79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이들이 모두 카메룬 북서쪽 주도 바멘다에 있는 기독교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은 차량에서 총격을 받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납치 사건은 분리주의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분리주의 반군 측 대변인은 오히려 정부군을 비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CCM 가수 로렌 데이글이 동성애자로 유명한 엘렌 드제너러스가 진행하는 쇼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글은 자신의 엘렌 쇼 출연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데이글을 비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렌이 진행하는 방송에 왜 나갔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데이글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란 부르심에 대해 여전히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전 100주년인 올해 기념식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독일이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1970년 12월 폴란드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모습은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반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놓는 계기가 됐고 전쟁 범죄에 대한 독일의 사죄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시험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문제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경찰이 입수한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에서 전 과목 정답이 기재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엔 미리 숙지해온 정답 목록이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한편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은 국회 합의 전날인 11일 진행됐고 같은 날 20대 가해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시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15일 지하철과 버스, 택시를 증차하고 비상수송 차량 79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차량과 관용 차량 오토바이 790대를 확보해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에 배치하고 수험생이 요청하면 무료로 수험장까지 데려다줄 계획입니다. 또 수능 당일엔 시험장 주변 200m 구간에서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13만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도 교통대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협의회가 성추행과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여교역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고소 고발 과정에서 전 목사 스스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을 고백했다며
전 목사의 사퇴와 면직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3일 신길교회에서 신앙의 자녀 대입기 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장신대 박상진 교수, 서울신대 송규훈 교수가 참석해 교회 성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파인텍 개신교 대책위가 13일 저녁 7시 파인텍 굴뚝농성 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대책위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파인텍 투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파인텍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책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가 내달 7일 금란교회에서 비전 클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 멘토링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 창업생, 취업 준비생이 필요한 기본 역량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